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왠지 많은 분들께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영상을 시청하실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통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날 방송에 필요한 기사들을 취합하는 건데요. 보통은 한 두세 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기사를 최소한 한 30개 정도를 읽어야 그날 필요한 기사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뭐 어떨 때는 좋은 뉴스들이 드물어서 한 4, 50개 정도의 기사를 읽어야 그날 방송이 채워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1시간 만에 기사에 오늘 방송을 위해 필요한 기사들을 모두 찾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보도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 내용이 굉장히 좀 충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좋은 뉴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더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10월 2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요.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는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면 해외 주식 상품권 10달러도 추가로 준다고 하네요.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을 누리시고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0.37%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0.4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만 유일하게 떨어졌는데 0.05%니까 거의 뭐 횡보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러셀 2000 역시 0.61% 올라가면서 뭐 그다지 나쁜 추세가 아니었다. 그래도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나가는 하루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개별 종목 모습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는데요.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 지금 12.77% 폭등했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핀터레스트가 갑자기 올라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소파이가 요즘에 굉장히 좋죠. 4.1%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인베이스도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 가까운 상승, 애쉬가 2.96%, 펠로톤이 2.79%고요. 캐터필라 역시 1.59%.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이어나가는 주식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조금 떨어진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여준 주식은 페이팔입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커다란 뉴스 하나가 보도됐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ASML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가 발표되고 지금 4.15% 하락했고요. 유니티가 3.64%, 업스타트가 최근에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상승세가 꺾인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3.07% 하락, 인텔리아가 2.67% 떨어졌는데요. 인텔리아 관련된 뉴스도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밖에 EV고라든지 AGC, TTD 같은 주식이 조금 떨어지는 하향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뉴스는 당연히 테슬라가 장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3분기 어닝을 발표했거든요. 자, 일단 논갭 EPS부터 보시면요. 1.86달러가 발표가 돼서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25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갭 EPS는 1.44, 그래서 전망치보다 무려 28센트가 더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13.76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 대비해서 무려 57%나 껑충 뛰어 오르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이어나갔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60밀리언이 더 나온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닝 결과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숫자만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 찾아냈는데요. 이 기사 역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기사를 보시면요, 이번 어닝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레코드 세일과 프로핏을 발표했다라고 나와 있죠. 레코드라는 것은 이제 사상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죠. 매출 그리고 순이익 부분에서 신기록을 세우는 이런 어닝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디스파이트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인더스트리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지금 역풍을 맞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의 공급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부품 공급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탑 레코드를 지금 달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라는 기업은 이번에 1.6 빌리언이라는 갭 넷 인컴 공식적인 순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논객 같은 경우는 넷 인컴 순이익이 2.1 빌리언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생산 대수가 나오는데요. 한 분기 동안 3개월이죠. 23만 7,823대를 생산을 했고요.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 64% 정도 성장한 수치입니다. 자, 딜리버리가 나오는데 판매량이죠. 판매 수는 24만 1,391대를 판매를 해서 작년 같은 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무려 73%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퍼레이팅 마진인데요. 영업 마진이죠. 영업 마진이 14.6%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엄청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테슬라가 이제 순이익을 플러스로 흑자로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 없으면 이게 마이너스다. 아직까지도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자를 면한 정도가 아니라 오퍼레이팅 마진이 굉장히 좀 건강한 수준에 이제 이르고 있잖아요. 14.6%라는 굉장한 영업이익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이던스도 이질리 톱이니까 넘어섰고요. 굉장히 쉽게 넘어섰고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했던 이 수치도 굉장히 쉽게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가이던스라는 것은 직접 테슬라가 예상했던 그 가이던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애널리스트는 이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넘어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오퍼레이팅 마진을 보여주면서 그로스 마진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30%를 돌파했거든요. 30.5%는 컨센서스의 28.4%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거고요. 작년에는 27.7% 그리고 전분기에는 28.4%였으니까 지금 마진도 계속해서 올라간다.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크레딧을 제외하면 탄소 배출권을 제외하고 나서 다시 마진을 계산해 보면요. 지금 그로스 마진 총 이익률이 28.8%라는 건강한 수익률이 지금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퍼레이션 사이드로 가보면 지금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를린에 지금 공장이 오픈 직전인데 아마도 계속해서 remain on track이니까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뭐냐면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장비를 테스팅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오픈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테슬라가 기대하기로는요. 파이널 퍼밋 어프로블이니까 가장 최종 단계의 승인을 올해 말 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타겟은 모델 Y의 생산을 베를린과 그리고 오스틴 세 공장 두 개의 공장이 이제 동시에 오픈을 할 텐데 올해 말까지는요. 이 두 공장에서 모델 Y를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타겟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스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거죠. 뭘 유지하고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딜리버리 타겟, 성장 타겟이 있습니다. 매년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을 50%씩 성장시키겠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잖아요. 이러한 타겟, 성장 타겟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자, 그러면서 오퍼레이팅 마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캐퍼시티가 계속 확장된다. 따라서 생산 대수가 계속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마진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같은 공장에서 더 많은 숫자의 그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럽에 이제 드디어 공장이 들어서잖아요. 베를린에서 만약에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뭐 중국 같은 데서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shipping 코스가 굉장히 높을 텐데 이러한 shipping
코스트가 줄어들게 되면서 로컬라이제이션, 즉 그 현지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라 같은 경우 태양열 쪽은요, 지금 83메가와트를 생산한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46% 정도 성장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캐시, 현금의 보유량을 보니까 16.1빌리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는 애널리스트의 전망치 16.9보다는 약간 떨어지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나 보구나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출도 굉장히 좋았고 순이익도 좋았는데 이렇게 현금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투자했다는 결론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잠깐 살펴보시면요. 카펙스에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시장의 전망치는 1.37인데 무려 1.82를 투자를 했습니다. 카펙스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뭐 장비라든지 설비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카펙스의 비용을 올리면서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던 캐시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서 지금 주가는 0.72%가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면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1% 떨어진 것은요,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이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물량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닝은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테슬라 말고도 어닝을 발표한 기업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SML의 어닝 결과인데요. ASML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유럽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 시작 전에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4.15% 정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는지 우리가 한번 어닝 결과를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Q3의 갭 EPS는 4.27 유로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레비뉴가 문제인데 매출 같은 경우는 5.24빌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30% 넘는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지금 기대치가 너무 컸던 거죠. 마켓의 기대치보다는 30밀리언이 모자랐다. 따라서 어닝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매출 부분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Q3에 넷 부킹이 나옵니다. 이제 향후의 비즈니스가 될 만한 그 예약권을 얘기하는 거죠. 예약 역시 6.2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컨센서스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요. Q2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Q2 수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와우가 아니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로스 마진 총 수익 같은 경우는 51.7%로 컨센서스보다 약간 높은 수치고요. 지금 넷인컴은 1.7빌리언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는 1.62빌리언이어서 이거 역시도 전망치를 넘어서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4분기에 대해서 어떠한 가이던스를 던져줬는지 살펴볼 텐데요. 넷세일 같은 경우는 매출은 4.9에서 5.2빌리언을 만들어낼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분기에 5.24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수치잖아요. 이 부분 역시도 약간 실망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로스 마진 역시 51에서 52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뭐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어닝 결과는 전반적으로 그냥 그냥 그랬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ASML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았잖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반도체 확장 추세가 가속돼야 된다. 그리고 파운드리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새로 짓는다. 막 이런 뉴스가 들렸잖아요. 따라서 ASML이 굉장히 호황을 맞이하겠구나. 굉장한 실적을 발표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상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4%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4%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 뭐 실망할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떨어져서 우리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겠다. ASML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PE 레이시오가 50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얼른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 기업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기업은요, LG입니다. 제가 이렇게 LG라는 한국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는 막내 처제가 근무하는 곳이 LG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야구단이 LG 트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가지고 LG라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LG는 한때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원래는 럭키 금성이었습니다. 럭키 금성이라는 이름에서 LG로 옮겨가면서 굉장히 좀 세련된 이미지를 갖게 됐죠. 뭐 LG뿐만이 아니죠. 옛날에 이제 성경이라고 불렀던 기업 역시도 SK로 바꾸면서 굉장히 좀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좋은 효과를 가져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페이스북 역시도 이번에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리브랜딩을 한다는 굉장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게 될지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리브랜드를 한다.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은요. In the coming week니까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이름이 발표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리브랜딩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배드 바이브레이션이다. 따라서 현재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가 않잖아요.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뭐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는 좀 배드 바이브레이션이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좀 쇄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follow in the footstep이니까 구글의 그 페어런트 컴퍼니가 있죠. 알파벳의 그 뒤를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은 wants to be known이니까 소셜 메디어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뭐 물론 이제 소셜 메디어로 시작을 했으니까 소셜 메디어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요, 소셜 미디어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페어런트 네임을 만들므로써 모기업이라고 부르죠. 이 모기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이름을 구축하면요, 그 밑에 이제 우리는 페이스북도 있고 아니면은 인스타그램도 있고 왓츠앱, 오큘러스 이렇게 여러 가지 자회사를 소유한 모기업이다라고 새로운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 상으로 보면요,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그의 이제 앰비션, 야망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의 앰비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메타버스 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메타버스가 그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 그리고 나쁜 기업 이미지, 그리고 소셜 메디어라는 한정된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제 탈피를 할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새로운 이름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이름이 등장하게 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뭐 메타페이스 뭐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페이스북이 만들어낼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어서 한번 댓글로 올려주시면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초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굵직굵직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번 소식도 굉장한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에 보시면 왜 핀터레스트의 주가가 점프를 했는지 그 이유가 뭘까라고 써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핀터레스트의 주가가 무려 13%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핀터레스트의 주가가 13% 가까이 폭등한 이유를 우리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터레스트의 주가가 한때는 이제 14%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자,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그렇게 돼 있다고 써 있죠. 자, 어떠한 리포트가 보도가 됐냐면 핀터레스트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누구랑 대화를 나누냐면 페이팔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핀터레스트가 이번에 페이팔에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금액까지 지금 제시가 돼 있습니다. 무려 45빌리언의 인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러한 기사를 던져준 것은 블룸버그고요. 블룸버그가 처음에 보도하기를 두 기업은 한 주당 $70를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다. 지금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70라는 것은요, 어제 주가가 폭등하기 전에는 무려 25%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따라서 지금 62.68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부터도 약 12%의 프리미엄이 아직 더 붙어 있는 숫자가 $70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만약에 이 그 딜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미주호가 얘기하기로는 포텐셜 애퀴지션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냐면 페이팔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 뭐를 걱정하냐면 애뉴얼 가이던스가 주어졌는데 어떠한 가이던스였냐면요, 새롭게 그 가입되는 멤버의 수를 지금 52밀리언에서 55밀리언을 잡아놨다. 따라서 올해 2021년 말까지 새롭게 가입되는 멤버의 수를요 5200만에서 5500만 명을 추가로 가입시킬 거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페이팔의 전체 가입자 수가 3억 명이 되지 않는데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가입자 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높은 타겟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타겟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켓의 지금 반응을 살펴보면요. 지금 트루이스트라는 그 기관의 애널리스트인 앤드류 제프리는 굉장히 좀 폄하하는 발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페이팔이 이번에 잠재적으로 핀터레스트를 인수하는 것은 makes zero sense.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갈등을 만들어낼 것이다. 누구와의 갈등이냐면요. 지금 페이팔을 이용해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많은 마켓플레이스 커스터머들이 있다. 페이팔의 고객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이커머스 기업들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페이팔이 핀터레스트를 인수한다면 핀터레스트는 소셜 커머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따라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커머스를 진행하는 이커머스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객과 경쟁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공유를 드리면 최근 들어서 쇼피파이라는 그 이커머스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역시도 핀테크 쪽으로 진출을 했잖아요. 이미 쇼페이라는 그 툴을 가지고 페이먼트 쪽에 상당한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페이팔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냥 페이팔이 결제 시스템만 가지고 기대기에는 시장의 움직임이 너무 활발하다. 따라서 페이팔 쪽에서도요. 이 이커머스 쪽으로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제 생각에는 make sense 한다. 말이 된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에는 두 개의 굉장히 혁신적인 플랫폼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쇼피파이, 두 번째는 스포티파이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비슷한 혁신적인 플랫폼 기업인데요. 이 두 기업이 파트너십, 손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이 혁신적인 두 기업이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어떠한 혁신을 주도하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피파이가 이번에 이야기하기를 새로운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을 결성한다. 스포티파이와 그렇다는 거죠. 스포티파이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악을 제공하는 이러한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티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악가라고 보면 되겠죠. 뭐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브한 프리덤, 자유를 가지게 되고요. 어떠한 자유냐면 익스펜드 할 수 있다.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음악인데 이 음악 이외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아티스트들, 그냥 가수라든지 음악가들은 어카운트,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계정이 싱크로나이즈 된다. 따라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동기화 될 수 있는데 온라인 스토어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온라인 스토어냐면 쇼피파이가 이미 구축해 놓은 수백만의 그 상인들이 있잖아요. 이 상인들과 연결이 바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그러니까 음악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뭐 패션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액세서리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그 상품을 직접 만들어서 연결시켜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따라서 음악 외에도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스포티파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스포티파이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상품을 판매를 쇼피파이를 통해서 한다면 쇼피파이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결이 열린다. 따라서 윈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혁신적인 파트너십이 이번에 결성됐구나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혁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쇼피파이 그리고 스포티파이라는 두 개의 플랫폼 기업이 협업을 시작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지켜봤는데요. 혁신 그러면 빠질 수 없는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스퀘어입니다. 스퀘어 역시도 굉장한 혁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기사에서도 그 혁신의 모습을 이어나간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퀘어가 런칭을 한다. 두 개의 새로운 툴, 도구를 이번에 UK 마켓에 있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런칭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새로운 두 개의 툴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퀘어가 이번에 아나운스를 했다. 따라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두 개의 새로운 툴을 발표를 했는데 하나는 스퀘어 마케팅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스퀘어 로얄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툴은요. 세퍼레이트 서브스크립션이니까 구독이잖아요. 따라서 기존에 구독을 하고 있었던 상인들 역시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출 역시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겠죠. 자, UK 한정해서 이번에 론칭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일단 두 개 중에서 스퀘어 마케팅 같은 경우는 allow, 허락한다,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비즈니스들이 생성하고 보내고 그리고 트랙이라는 것은 이제 팔로우업을 하는 거죠. 이메일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때 굉장히 좀 빠른 시간에 이렇게 이메일 마케팅을 만들어서 보내고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메일 블라스트도 할 수 있고, 이메일 블라스트는요 이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대량으로 살포하는 이런 이메일 마케팅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퍼스널라이즈 오토메이션이니까 뭐 인공지능의 힘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그 개인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이메일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툴이 스퀘어 마케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스퀘어 로열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스퀘어 로열티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번 방문한 그 첫 방문자가 이렇게 레귤러가 될 수 있게, 단골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단골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회성 방문자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툴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사무엘 메타라는 제너럴 매니저가 있습니다. 스퀘어 포인트 오브 세일의 GM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셀러들이, 그러니까 상인들이 점점 더 지금 스퀘어한테 돌아서고 있다. 왜 그렇게 돌아서고 있냐면요, 스퀘어가 원스톱 숍이기 때문이다. 원스톱 숍이라는 것은 한 가게에서 모든 것을 다 판매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상인들이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툴을 지금 스퀘어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퀘어의 모습은 페이먼트, 즉 지불을 도와주는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결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커머스, 즉 이커머스의 그 툴도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인벤토리, 재고 관리라든지 팀 매니지먼트, 인력 관리라든지 로열티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세 상인으로서 하나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툴들을 지금 스퀘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즈니스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혁신적인 기업 스퀘어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가 인텔리아였는데요. 인텔리아 같은 경우 어제 하루 동안 2.67%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부정적인 소식은 보이지가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인텔리아가 받았다. 올파는 부모가 없는 고아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데지그네이션이라는 것은 지정을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올판 드러그 데지그네이션은요, 이 아주 희귀한 병이 있잖아요. 이런 희귀병의 치료법을 개발할 때 정부 당국에서 세금 면제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희귀병은 아무래도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따라서 대중이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따라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고아 같은 희귀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스마트한 정부의 제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제도인 올판 드러그 데지그네이션을 받은 치료법을 이번에 인텔리아가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희귀병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트란스타일레틴 아밀로이도시스라고 지금 부르는 병인 것 같은데, 여기서 트란스타일레틴이라는 것은 혈장 단백질을 얘기하고요. 아밀로이도시스라는 것은 이 단백질이 장기에 침착하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DA라는 기관이 나옵니다.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의 식약청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FDA가 이번에 그랜티드, 부여를 했다는 거죠. 뭐를 줬냐면 올판 드러그 데지그네이션,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희귀병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번에 인텔리아가 개발하고 있는 치료법인 인텔리아 2001에 부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텔리아 2001이라는 것은요, 어떤 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트란스타일레틴 아밀로이도시스라는 희귀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진 에디팅,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테라피, 치료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치료법을 통해서 이 서큘레이팅, 돌아가고 있는 TTR 프로핀 레벨을 줄일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TTR이요, 앞에 나와 있는 트란스타일레틴의 약자거든요. 트란스타일레틴 프로틴의 그 단백질의 레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 치료법의 효능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인텔리아는 이 치료법의 개발을 위해
위해서 리제네론 파르마스티칼과 손을 잡았죠.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인텔리아 2001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인텔리아 2001은 받은 적이 있다. 3월 달에 이미 유럽 쪽에서는 올판 드러그 데지그네이션의 혜택을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미국 쪽에서도 이번에 획득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올판 드러그 데지그네이션을 통해서 인텔리아가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 인텔리아 2001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치료법이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만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 인텔리아 2001을 통해서 많은 그 매출의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겠다.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반도체 기업이 등장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어제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의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시죠. 자, 마이크론이 이번에 커미트한다, 약속을 한다는 거죠. 뭐를 약속하냐면 150빌리언 달러, 따라서 150빌리언이면 1,500억 달러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자할 것이다. 어디에 투자하냐면요. 매뉴팩처링은 이제 제조죠. 제조하는 것, 그리고 R&D에 글로벌하게 투자를 할 것이라고 지금 투자의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플랜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투자할 것이다. 150빌리언 이상을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할 건데 이것은 이제 기간이 설정이 next decade니까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이러한 금액을 투여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여하는 이유는 그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그 칩을 생산하는 것, 그리고 R&D 쪽에 집중 투자를 할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투자금을 활용해서요, US에, 그러니까 미국 쪽에 있는 팹의 익스펜션을 하겠다. 따라서 공장을 추가적으로 세울 것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요, 뭐 때문이냐면 지금 디맨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메모리 칩을 찾는 디맨드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메모리 칩 같은 경우는 모든 컴퓨팅 쪽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인데요.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메모리 칩은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인더스트리가, 산업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30% 정도를 지금 메모리 칩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 그리고 SK의 주가 역시도 따라서 향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 기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펀드 스트랏이라는 투자기관의 매니징 다이렉터죠. 톰 리라는 전문가가 이번에 이제 스톡 마켓이 미국 증시가 랠리를 계속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는데요. 앞으로 before year end니까 12월 31일이 되기 전까지 7% 이상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굉장한 전망이죠. 왜냐하면 지금 10월 21일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연말까지 2개월하고 한 1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7% 이상 지금 S&P 500이 추가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긍정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사를 여러분들과 읽어볼까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톰리라는 전문가의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뉘앙스라든지 아니면 그분의 표정이라든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그 반영을 하잖아요. 따라서 오늘 제가 오미진과 함께 준비한 영상은요, 톰리의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청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톰리라는 전문가는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7%라는 엄청난 성장을 예고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고 비판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제가 매일매일 양질의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요, 좋은 기사 많이 확보해서 취합해서 잘 정리해서 깔끔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Fundstrat's Tom Lee thinks there are more gains ahead. The firm just raised its S&P 500 year-end target to 4,800, up from 4,700. And joining us is Tom Lee, managing partner at Fundstrat. So why did you take it up by 100 points?
Um, well, there's a couple of reasons for it. One, I think earnings are really affirming that demand is really strong for businesses and margins are holding, entering a really good seasonal period for markets, especially into year end. And the third, which we talked about in our note last night, was the equities are exiting a 1 month consolidation or 30 days. That's happened twice earlier this year. Both times resulted in more than a 7% rally over the following 8 weeks. And so if you overlay that to today, we get to 4,800. But Tom, if you look at some of the reasons for the consolidation, particularly during the month of September, Fed tightening, economic slowdown from very high levels, high persistent inflation, none of those have really gone away, have they? They haven't, but as you know, sometimes the market looks at less bad as good. Inflation is an example that I think some of the pressures that were really evident, like used car prices or lumber, they're starting to roll over. From a COVID perspective, we've seen a really big retracement both in the US and in Israel. And with regard to sort of the narrative around the economy slowing, there's just ample evidence of pent-up demand, whether it's the pickup in international inbound travel requests, or if we look at credit card spending. I don't think we're really at that sort of peak everything because people are still quite nervous about COVID, and we haven't really seen a full return to normal. We were talking earlier, Tom, about the extraordinary start to this month we've had, particularly for some cyclical sectors, double-digit gains for energy, 7-8% gains for sectors like banks and materials. Do you suddenly get worried that we're running too fast at the start of this month after the September pullback? I mean, stocks have been pretty challenging for the last 8 weeks, and we know, talking to our institutional investors, they got pretty nervous, raised a lot of cash, got very defensively positioned. And we've only been rallying for about 6 days. I don't think that that's enough to kind of get people position squared. So I think most investors are underinvested right now in a time when stocks do pretty well seasonally. So I think, it has a chance to be kind of a melt up. I think 7% is kind of a low number. I think we could be, well above 4,800 before year end.